김어준의 뉴스 공장.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불법 방송에 합법 출연하고 있습니다. 불법 방송이라고 국민의당에서 열심히 지금 국감에서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이제 대표님께서 시사 방송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국민의당에서 컨센서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이루어졌나 봅니다. 예.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예. 또 제가 지난주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예. 우리 김어준 총수 앵커께서 예. 불법이 아니라 예. 차라리 나를 욕해라. 아니, 이 말에 답이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예, 불법은 아닌데 예. 김어준 총수의 불공정 진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김어준이 마음에 안 드니 김어준을 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글쎄 좀 치사하게 TBS를 다 TBS가 아니,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 교통방송 허가 중에 TBS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을 다룬다고 예. 돼 있어요. 그리고 허가증에는 보도를 못하게 하지 않았어요. 예, 글쎄 그러한 예. 것도 없고 예. 2013년 재허가 속기록에도 예.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으로 당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명박도 박근혜도 노무현도 김대중도 다 문제 삼지 않았던 합법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과학정보통신위에서 예.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좀 아리송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대목에서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문제는 불공정 진행하는 김어준 총수가 떠나주는 것이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차제 방통위원회에서 정확한 예. 그 행정 절차를 밟아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일단 생각합니다. 이 TBS가 시사 방송을 하는 것은 합법임을 네. 박지원 대표께서 제가 합법이라고 하지 않았고 저는 불법 방송에 합법으로 출연하고 있다. 이렇게 처음에 정의를 했으니까 예. 그 행정적 절차를 밟아놓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고 제일 좋은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어준 총수가 나가주는 것. 그렇게 얘기하면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싫다. 쉬운 거를 두고 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싫다 그럴 거거든요. 여하간 TBS가 불법 방송을 한다고 하는 프레임은 이제 그만하시죠. 글쎄요, 저도 지금 아주 고민이에요. 고민이십니까? 우리 당 의원들이 저한테도, 의견을 물어왔고, 예. 그래서 저도 그러한, 과거 김대중 대통령님께 보고해서 우리가 했던 거다. 예. 이런 설명을 했지만은 아직도 그러한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법이 미비하다는 거하고 불법하고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됐든 예. 이호성 방통위원장도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좀 아리송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죠. 독립법인으로 바꾸는 게 그러면 이런 문제를 확 없애는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사실은. 예. 사실 이제 교통방송은 경찰에서 하고 있잖아요. 서울만 네.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그때도 그 트라이 한 게 예. 교통방송을 경찰로 전부 넘기고 예. 서울은 뉴욕시도 그렇거든요. 예. 뉴욕 방송이 있어요. 예. 서울시 방송을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떠느냐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교통방송을 경찰로 안 넘겨줘서 예. 각 지역에 지금 교통방송이 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TVN입니다, 지적하는 거기는. 대로 예. 뭐 대구에서 부산에서 교통방송 신청해서 이 시사 프로그램을 하면 어쩌느냐.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마 경찰에서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별 문제가 없을 그건 걱정 거예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서울 교통방송만
제일 좋은 것은 김어준 총수가 나가고 두 번째는 방통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해놔라 하는 것을 권합니다. 다음부터 이 코너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제일 좋습니다. 저도 관두고 대표님도 관두고. 저는 당장 관두겠습니다. 자, 어쨌든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국민의당에서는 그 무리한 주장을 저는 봅니다. 네,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기 얘기만 딱 결론 내놓고 네. 그만하자고 하니까 불공정 방송. 억울하시면 진행을 하십시오. 이게 지금 시급한, 그보다 훨씬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바른정당은 이제 아마 분당 수준으로 흩어질 것 같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갑자기, 그렇다면 바른정당의 잔류 혹은 자강이라고 불리는, 자유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겠다고 하는 쪽, 그쪽이 국민의당과 통합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국민의당에서 비밀리에 자체 조사했던 게 조선일보에 실리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 비밀 여론조사가 조선일보에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국민의당에서 준 거겠죠? 뭐 제가 어디에서 줬는가 네.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떻게든 통상 이제 추정해 보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아무튼 저도 어제 아침 줬다. 보도를 보고 기사 하나 나가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르셨어요? 전혀? 네, 전혀 몰랐어요. 지금 안철수 지도부에서는 지금 철저히 소외당하고 계시군요. 뭐 제가 지도부 멤버가 아니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더라도 이런 중요한 것은 중진들하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네. 중진 모임에서 일단 그러한 것이 걸러졌어야 되는데 당과 당의 얘기인데요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런 문제는 정확하게 지적했으니까 공정한 진행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아니 그러면 당내에 대표님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부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럼 안철수 대표 지도부에서만 지금 진행했던 내용입니까? 뭐 일부 측근들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제 보도가 되고 이게 어떻게 당 중진도 모르고 진행될 수가 있죠? 뭐 당이 꼭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고 청와대 대통령한테는 그것을 요구하면서 예. 당내에서는 야당은 본래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저부터 그러니까 뭐. 모르셨다. 예.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럼 그렇죠. 일단 듣지 못했다가 그 뉴스를 본 중진들의 1차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표님을 포함해서. 저는 하도 아침에 기자들에게 전화가 많이 와서 예. 이건 지금 국정감사에 매진하고 있고 비교적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왜 이렇게 지금 불필요한 일을 지금 하느냐. 예. 또 안철수 대표 제2창당위원회에서 시도 지역위원장 예. 각 지역위원장을 사퇴시키라고 하니까 전원 사퇴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예, 거기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전열을 낭비하느냐. 이러한 것은 설사 좋은 일이더라도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 전열을 정비할 때 또는 소통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달라. 사실상 예. 반대하는 입장을 SNS를 통해서 밝혀놨습니다. 대표님은 일단 이런 식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런 식의 통합을 물밑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하시는 거고요. 그죠? 시기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아니, 부족하고. 그러고 정당이란 게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입니다. 예. 정체성인데 오늘 아침 유시민 바른정당 전 대통령 후보의 중앙일보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유시민이 아니라 유승민을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예. 유승민. 저는 대통령 후보가 유시민이 됐으면 좋겠다 하니까 자꾸 유시민. 유승민을 씨의 그 인터뷰를 보니까 예. 우리 국민의당이 첫째 예. 햇볕 정책을 예. 또 포기하고. 예. 예. 호남 이주를 이걸 예.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을 탈피하고 했는데 그 얘기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예. 우리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DJ의 햇볕 정책과 이념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또 우리가 왜 호남을 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유승민 후보는 전 후보는 대구를 버립니까? 또 못 버리고 있죠. 예, 강경 보수 강경 대북 정책을 버립니까? 그래서 저는 정체성에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이제 이미 여기서 진작부터라는 건 대선 기간 동안에도 왜, DJ의 대북 정책, 햇볕 정책을 계승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하게 답변해 왔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의 정책은 DJ 이념이다. 예. DJ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호남의 표가 필요했을 때 그런 거고요. 뭐 정치인이란 게 다 예.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햇볕 정책을 버리고 호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것은 안 하겠죠. 모호하게 하겠죠. 모호하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보시기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이 꼭 필요하다고 적어도 지금 현재 국민의당 안철수 지도부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 정체성을 아예 버리지는 않지만 약간 모호하게 만들어서 바른정당의 지금 자강파가 올 수 있는 수준까지 완화시키면 모호하게 해서요. 모호하게 하시는 건 잘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 불공정 진행이라고 이게 하고. 뭐 불공정 진행입니까? 이게 사실인데요, 이게. 사실 아니죠. 곤란하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 대표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약간 지금 저는 뭐 그렇게까지 진척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SNS를 통해서 밝힌 대로 오늘 아침에 뭐 보도들이 많이 됐더라고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대표님이 반대하실 거 아니까 몰래 했죠, 이렇게.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찬성하는 사람도 몰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대부분이 그건 몰랐다는 얘기네요, 그럼. 대부분 몰랐어요. 조선일보만 알았다는 거네요? 그건 모르죠. 남 당내. 언론이 특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예. 시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종이 아니고 준 거죠, 준 거. 예. 왜냐하면 이런 여론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 안철수 지도부에서는 이게 이제 통합되면 좋다라고 하는 여론이 필요하니까 이런 기사를 내게 만들었죠. 우리 당내 일부 의원들은 그러한 얘기를 줄기차게 해온 사람도 그렇죠. 있어요. 있겠죠. 또 뭐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과 통합을 해야 된다 예. 하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글쎄요, 나는 본래 관심이 없어서 카운트는 안 해봤습니다. 관심 많으시면서. 아니요, 진짜요. 또 관심 많은 걸 일일이 다 그렇게 그냥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공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저도 그럼 다른 언론이 줘가지고 할까요? 네, 저희한테 주세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좀 복잡하겠습니다. 그럼 국민의당 내부에서. 네, 복잡합니다. 그죠? 예. 상당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아니면은 바른정당 혹은 뭐 민주당과 연대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크게 보자면 세 갈래 정도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나 저는 예. 총선 민의가 예. 다당제, 예. 3당제였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은 총선 후에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분열된 예. 새누리당이 분열돼서 한국당 바른정당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바른정당과 저희들하고 또는 민주당과 정의당과 예. 이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약 190여석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 선진화법을 뛰어넘어서 예.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예.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당이 예. 연정이나 또는 이 개혁벨트로서 한번 출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된다 예.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저는 국민들이 왜 총선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을 선택했겠느냐. 그 너무 극단적인 양당제가 너무 싸움만 하고 일당 독주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완충이 필요하다 해서 3당제가 됐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국민의 뜻을 따라서 선도정당으로서 일해 나갔으면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을 또 우리 당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자유한국당보다 더, 공격적 아닙니까? 제 말은 양당이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데 국민의당이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이 가장 선봉에 서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격하고 안철수 대표가 항상. 뭐 공격이야.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그건 대선 때고요. 제일 많이 하지만 예. 지금은 저는 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 또 적폐청산. 제 말은 국민의당이 지금 중도에서 이렇게 양쪽을 청소민이라고 하셨는데 잘 안정시키며 혹은 뭐 토닥거리며 중간에 선도정당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최전선에 서서 오히려 양쪽 정당보다 더 첨예하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안철수 대표가 하고 있으니 사실은 그 역할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보다도 예. 그러한 것을 지적한다. 그렇게 제 변명을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진행하니까 나가야 된다니까. 왜 남 아픈 것만 찔러요. 대표님,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예? 다스는 누구 겁니까? MB 거죠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저는 MB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잘못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 척결돼야 돼요. 예. 지금 추명호 예. 국정원 국장이 뭐 구속된다고 그러는데요. 네. 제가 맨 처음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원내대표로서 정보위원이 돼가지고 국정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첫 질문이 추명호 국장 일어서세요. 해가 지적을 해서 진저부터 시작하셨죠. 예. 네, 계속 지적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비공개 회의니까 안 알려졌죠. 정보 왕이십니다, 네. 진짜. 그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추명호를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일 안 나요. 그때 어떻게 아셨어요? 만만해. 예. 지금도 제가 재판 받는다니까요. 그러시죠. 그때도 그 3인방 인사가 문제가 있다 예. 했을 때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저만 기소해가지고 지금 뭐 재판 또 받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탄생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대통령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말이지. 아니 뭐 미국에 있는 뭐 MH그룹 예. 로펌 사서 예. 인권 침해 당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석방운동 한다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이 우리 5천만 국민 인권 침해 시킨 것은 뭘로 보상할 거예요? 난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예. 좋습니다. 아주 오늘 잘하고 계시고요. 아, 이 정도 공격하면 됐지 뭘 예. 또 어쩌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어쨌든 국민의당이 실제 바른정당과 통합하려면 대표님 같은 혹은 뭐 당내에도 분명히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 넘어가기 쉽지 않겠습니다. 그죠? 뭐 대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특정한 사람들을 얘기할 수 없지만은 예. 뭐 천정배, 예. 부탁드려서 말할 수 없지만 예. 정동영 이런 분들은 의사표시를 했어요. 아니 의사표시를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네네. 예. 말할 수 없지만 전정배, 정동영 그분들은 의사표시 했기 때문에 대표님 포함해서 예. 이건 안 된다. 최소한 3분 이상 뭐 중진들은 저 초선 의원들도 몇 사람 있고 그렇습니까? 네. 예.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게 정체성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정체성이란 말 알아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진행하니까 자꾸 불공정 소리 듣는 거예요. 실력이 너무 없어. 이렇게 곤란한 질문 받으면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른정당에서 몇 명이 나갈까요? 저는 그렇게 오지 않을 거예요. 많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저는 뭐 지금 바른정당 몽땅 20명인데 예. 자유한국당은 몇 명 합니까? 자유한국당으로 저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갈 거예요. 한 12에서 15 보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보십니까?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결국. 예. 뭐 1차가 좀 부족하더라도. 예, 그렇죠. 예. 2차를 통해서라도. 예, 예. 근로 흡수되고 남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그렇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대통령 선거 때는 박근혜 따라다니다가 예. 추종하다가 딱 저렇게 되니까 끊어내고 친박 청산하자. 예. 그래서 바른정당 사람들에게 구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명분을. 그렇죠. 예. 예. 올려면. 예. 그리고 필요하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바른정당을 이끄는 분 중에 한 분이 네. 저한테 오래전에 그러더라니까요. 김무성 대표요? 저는 김무성 대표라고 안 했어요. 아무튼 저를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 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위원들이 도저히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합니다. 안 됩니다. 예. 가자 하는 압력에 예.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진작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그렇죠. 예. 예. 그건 또 보이잖아요. 보이죠. 뻔하게. 그 정도는 봐야 정치인이지. 그러시겠죠. 그걸 못 당연히.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불공정하게 하는 거지. 제가 코너명을 일단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서 코너명을 정해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일단은 정보 요괴로 정하겠습니다. 정보 요괴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시사 요괴거든요, 여기서. 예, 정보 요괴. 김어준 아웃 본부장. 공장장보다 높게. 요요 코너, 요괴 대 요괴, 이런 걸로 하든가. 시간이 다 끝나버렸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남지사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차출설이, 물론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예. 차출설이 있어요. 임종석 비서실장 전남지사로 나오면 안 됩니까? 뭐 그건 제가 정할 일이 아니고. 물론 예. 정할 일은 아닌데. 거기서 정할 일이고. 예. 예. 그분이 생각할 문제지. 그런데 나온다면? 김어준 총수하고 가까운 예. 정봉주. 예. 봉도사가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마 재밌게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예.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내가 왜 그런 얘기 합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쪽 당과 그분이 결정할 문제이지. 전남지사에 나가시는 건 내심 확정하신 거죠?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하신 거군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바른정당하고 통합 관련 얘기 요거 좀 더 알아봐 주십시오. 뭐 내밀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죠. 그런데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제가 대전에서 예. 국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불법 방송에 아마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이라도 가능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예. 불법 방송에 합법 출연하신 불량 게스트 이제 제대로 아시네요. 그리고 불량 진행자를 잘 응대한 합법 진행자 김어준이었습니다.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 프로그램을 선도합니다. 고깃빛깔 김어준. 김재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블랙으로. 가을이 왔으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오셨네요. 네. 깔끔하게 좀, 아직 지금 감기가 좀 꽝꽝꽝꽝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패션은 뭐랄까요. 약간 소녀적이고 네. 발랄하고 그런 거였는데 오늘은 좀 여인적인가? 네, 오늘은 뭔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납니다. 아이고, 하여튼 간에, 거기까지 하시죠. 그럴까요? 네. 네. 사진을 찍어서 어디다 올려버려야 되겠네. 자, 정치 리더와 건축. 지난 시간에 윤보선 대통령 편 하려고 하다가. 하긴 했는데, 예. 공장장이 윤보선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네. 대통령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니, 근데 짧긴 짧아도 최규화보다는 깁니다. 제가 그러니까 최규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은 8개월? 그분은 땜빵이었고요, 완전히. 네네. 거기는 거의 허수아비. 땜빵이었기 때문에. 네. 윤보선 대통령은 물론 이 후보에서 선출된 분이에요. 그렇죠. 정식으로.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의원 내각제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선출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정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되긴 됐는데. 네.
다음에 이제 5.16 쿠데타 났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그러면서 5.16 쿠데타가 난 다음에도 거의 한 10달 정도 버티셨어요. 버텼다기보다는 저쪽이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죠. 아니요. 왜냐하면 군복 입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군복 벗고 이제 글쎄요. 조직 짜가지고 선거운동 해야 되니까. 글쎄. 그 사이에 그러니까 쿠데타 이후로는 사실상 네. 그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봐야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네. 1년 되나요? 네. 그죠? 아니요. 전체적인 기간은 한 1년 8개월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4.19하고 5.16이니까 네네. 1년 한 달이잖아요. 글쎄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보선 최규하가 대통령인 거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제가 윤보선 가옥을 그래서 좀 이제 가지고 나온 건데 몇 가지 참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알고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재밌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요? 일단은 이게 이제 인사동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여기 정확히는 익선동인가 어딘지 모르겠네. 북촌이라고 정확히. 부르는? 안국동. 예, 안국동. 그러니까 헌법재판소하고 벽을 이렇게 한쪽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한테 아주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예.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잘 몰라도 문은 닫혀 있는데 돌담이 굉장히 괜찮네. 뭐 맞습니다. 이러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뭐 거기 예. 그 돌담 걸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상당히 운치가 있는데요. 경덕도서관 가는. 네네, 바로 그겁니다. 거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집 그러니까 저는 우연하게 예. 이 집을 들어가 볼 아, 거기 기회가 있어요? 있었어요. 네. 집이 윤보선 가가. 근데 이제 뭐 워낙 땅도 크고 그 안에 사랑채, 안채, 뭐 별당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정원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굉장히 소술대문도 굉장히 근사하고 옛날 소술대문이 거기 차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아주 근사한 집이. 근데 그게 윤보선가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윤보선 대통령도 모르는데. 글쎄.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이게 평상시에 오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씨가 재밌는 소유하고 게 있습니까? 누가 아니요. 소유? 소유는 아드님이 소유하고 가족이, 있고 아마 예.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아마 가져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또 하나 재밌는 게 생가가 아니라 사가예요. 그러니까 7, 8살부터 사셔서 쭉 가시고 그다음에 지금 후손들이 살고 계세요. 아, 실제.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5만 가지 생각이 나요. 야, 이런 데가 있었구나. 그다음에는 야, 무지 호화롭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옥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몇 가지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는 이게 서울시에서는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가장 오래된 민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러니까 뭐 가령 뭐 저쪽에 안동이하고 이런 건 굉장히 많지만 이게 1870년에 고종시대에 지어졌는데 양반 세도가였군요. 세도갑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철종의 부마인 박영효한테 하사를 했더랬어요. 제가 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이분이 네. 영국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맞아요. 그 시절에도 영국에 나왔다는 것은 엘리트였군요. 대단한. 그러니까 돈도 많고 예. 또 그러니까 솔직히는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찜찜한 데도 있습니다. 약간 친일한 가족들도 많고 친족들 중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돈이 공부도 많았고 일찍 하셨고. 공부도 많이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런 분이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냥 우리가 보통 한옥 들어가는 거하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근데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해줘야 못 이런 들어가는 얘기를 겁니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저는 이게 조금 조속히 사랑채하고 별당 쪽은 좀 오픈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신다면서요, 거기? 그러니까 안채에서 사시죠. 안채에서만 사신다. 안채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그래서 안채에서만 사시고 지금도 항상 오픈하지는 않지만은 뭐 중요한 가령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뭐가 있다, 환경재단에서 뭐가 있다. 그럴 때는 저녁에 여기서 음악회를 하고 그럽니다. 그때 가면 정말 기분이 정말 좋아요. 음악회도 거기서 하는군요. 음악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가보시면 좋은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다음에 건축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제가 흥미롭습니까? 일단은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이게 사가이지만 네. 민가잖아요. 네. 민가이지만 이게 청와대 역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 역할도 했습니다. 아, 그 시절에. 그 시절에. 그러니까 이게 윤보선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청와대 안 들어갔어요. 경무대, 당시에는 경무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경무대 관련된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랬는지 여기서 직무를 본인 보셨습니다. 집에서 아예. 거기 사랑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영국에서 공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 이제 다우닝에서. 다우닝,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럴 수도 있을 영향을 것 같아요.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2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도 여기서부터 이제 한국 민주당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네. 여기서 거의 70년대까지,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말하자면 야당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죠. 여기에 가면, 여기에서는 예전에 젊은 시절에 김대중, 김영삼도 다 여기 와서 이제 같이 놀고 막, 뭐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당사 역할을 놀았을까요? 했어요. 아니, 제가 놀았다는 국사를 거는. 논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아니, 왜냐하면 근데 저는 이런 분위기를 느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하, 60년대에 소위 이제 야당이 탄생하게 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배경이 있거든. 그 동네와 이 정치적인 배경도 하긴 있는 건-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결었으니까요. 네네. 한번. 네. 예. 그래서 그때 있던 얘기,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그 에딘버러 대학에 유학을 가셨는데. 에딘버러 대학에. 네. 뭐 전공하셨는지 아세요, 혹시? 이상한 거 전공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왜 철학 박사 아니에요? 예. 이분은 고고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명문가에서 저기 하면서 제가 이 집에 가면서 처음에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정확하게 한옥도 아니고. 주로 땅 파던데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공한 사람들은. 문화적인 센스가 상당히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을 보면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건축가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표현을 딜레땅트 건축가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흥미롭게 왜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자기 저택을 설계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독립선언만 쓴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설계하기도 했는데 이분도 1920년대 와가지고 집을 이제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하면서 자기의 의견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고고학 연구자로서의 소양과,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일본에 가서 공부했죠. 또 상하이 임시정부에 가서 했죠. 그 다음에 영국에 가서 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세계 문화가 다 녹아 있어요. 굉장히 퓨전적입니다. 그 시대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세계적으로 눈뜬 분이었구나. 그래서 여기를 가서 보면 이런 거예요. 개인으로는 매력적인 인물이 아닌데, 그래서 네. 저도 이게 굉장히 딜레마, 개인적으로는 참 싫다. 이제 저도 뭐 이제 좀 그런데. 정치가로서는 싫을 수 있는데, 개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적인 정치인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사실은 그 아드님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장자죠. 아드님이 건축가를 전공을 하셨어요. 또 건축가를 전공하셔서 그래서 그 인연으로 가보신 거구나. 아니 그래서 가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분은 이래요. 이거 집장사집이라고. 이거 뭐 그때 생각도 없이 진 거라고. 근데 보면은 그때의 1920, 30년대 집장사집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혁신이거든요. 거기에 건축주의 생각이 같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퓨전스러운 게 들어온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냐? 한옥하고는? 일단 유리를 다 썼습니다. 한지가 아니라? 한지를 안, 그때부터? 다 유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화장실. 그거 재밌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화장실이 재밌네요. 안으로 네. 들어오고. 그 다음에 화장실 원래 밖에 있잖아요. 다들. 그리고 벽돌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석재를 주로 쓰잖아요. 벽돌을 많이 안 썼는데 이게 청나라 지난번에 왜 화성 얘기할 때도 전돌 벽돌을 구워가지고 성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벽돌을 굉장히 많이 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양식 같은 게 그러니까 장식적인 게 다 청나라 뭐 영국 거고 그냥 특히 가구 같은 거 보면은요. 네. 앤틱입니까? 우리나라 가구인데 네. 뭐가 좀 달라. 근데 원래 그 시대에 이제 일본식하고 이게 섞이면서 뭐가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은 거기다가 영국 거 유럽 것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게다가 그러니까 한국의 귀족 출신이었으니까 네. 그쪽의 귀족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저는 이런 게 퓨전이라는 게 이노베이트의 한 장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솔직히는 거의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좋은 사례거든요. 그래서 흥분하시니까 자꾸 궁금해집니다.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딜레땅트, 제가 앞으로 정치 리더의 얘기를 할 텐데, 이 딜레땅트, 그러니까 모든 정치가들은 약간은 딜레땅트 건축가인 이런 소양들이 있어요. 특히 권력에 대해서 관심 있는 김어준 총수도 포함해서. 권력에 저는 관심이 아니, 왜냐하면은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권력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서 가볼 만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 가지가 뭐냐면 또 근데 이게 좀 싫기는 싫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윤보선 대통령만 생가하고 사가가 다 살아 있습니다. 이분의 생가는 또 충남의 아산에 가면 또 있습니다. 거기도 99칸 집이에요.
무지무지 부자였던 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귀족 중에서 인문학적 소양이 있으면서 국제적인 견문도 있고, 네. 그러면서 쓸만한 돈도 있고,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네트워크 있었고. 다 있고, 본인은 신문사 사장도 하셨고 그랬는데, 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남길 만한 건축은 다 그런 권력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르네상스도 그런 귀족이 만든 거예요. 다 만든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른바 바른 권력이냐 어느 만큼의 정당한 권력이냐 이거의 차이지. 지금 말씀하신 거 생각이 났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그런 정치가들이 잘 없었네요. 네. 정치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지 실제 이렇게 예술적인 소양을 가지고 네. 자기가 이 시대의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예술적 소양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풍류에 대해서 알면서 사실은 이제 야당 의원들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오목한 시대입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자면은 이제 어느 만큼의 여유와 뭐 위안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하는 이런 풍류.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프랑스 대통령은 지금도 그러죠. 보통. 정당 싸움 할 때도 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시위하고 자기네들끼리 액자 써가지고 갖다 붙이고 그랬어요. 여기도 가면은 이제 그런 현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신사 정치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도 그냥 맨날 바닥에서 싸웠기 때문에 아스팔트 바닥에서 싸웠기 때문에 조금 거부감은 있지만 그런 전통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건축을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가 기본적으로 소위 이제 권력 다툼만 할 게 아니라 네. 풍류를 알고 네. 그 시대의 문화적 소양을 최소한 따라가면서 네. 그리고 끌어올리는 노력도 해줘야 네. 그게 멋진 정치가인 건데 네.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들은 꼭 뭔가 건축물을 하나 남기려고 하죠, 자기들. 그렇습니다. 예. 네. 아니, 지금 저기 보시는 게 사랑채 가보시지 않았지만 사랑채하고 그 별똥을 보면은 그때 만든 아이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이 굉장히 높아지고 지붕이 굉장히 바깥으로 많이 나오게 근데 되고. 그 첫 모델처럼 볼 수 있는 모델처럼입니다. 부분은 모델처럼 윤석열 된 대통령. 근데 그 모델을 만든 그것들이 지금 가서 보면은 청와대에도 그게 남아있고 상준제에도 가면은 그 모습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그런 의미가 이런 있군요. 얘기를 이렇게 서로 저는 좀 하면 좋겠어요, 여기 갈 때. 근데 처음 최근에 알았습니다. 백인제 가옥이라는 게 이제 인사동에 오픈을 했는데, 그건 완전히 공개를 해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친일파가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풍류라는 점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나는 뭔가 모르겠어요. 집장사 집이라 하더라도, 사는 사람의 품위에 따라서는 집에 디테일이 달라지겠죠. 달라집니다. 근데 그게 정치가 중에 지금 현재 정치가들 중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 네. 그런 메시지를 말하고 싶으신 거죠? 네. 그리고 예. 이런 메시지 많아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정조의 규장각 가지고 한번 예, 뭐냐면 대단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참고로 발음이 딜레땅트라고 하셨습니까? 딜레탕트. 예. 예술을 뭐라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선호하고 아마추어와 프로의 사이에 있는 게 딜레탕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술 애호가 애호가. 예, 애호가. 근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예술을 애호해서 그거를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 드러내는데 근사하게 해야지. 근사하게 하는 게 해야죠. 그런 정신이 갖고 싶다. 네. 예.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각이 지적했으니까 공정한 진행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아니 그러면 당내에 그 대표님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부 몰랐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안철수 대표 지도부에서만 지금 진행했던 내용입니까? 뭐 일부 측근들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제 보도가 되고 이게 어떻게 당 중진도 모르고 진행될 수가 있죠? 뭐 당이 꼭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고 청와대 대통령한테는 그것을 요구하면서 예. 당내에서는 야당은 본래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저부터 그러니까 뭐 모르셨다. 예.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럼 그렇죠. 일단 듣지 못했다가 그 뉴스를 본 중진들의 1차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표님을 포함해서. 저는 하도 아침에 기자들에게 전화가 많이 와서 예.
이건 지금 국정감사에 매진하고 있고 비교적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왜 이렇게 지금 불필요한 일을 지금 하느냐. 예. 또 안철수 대표 제2창당위원회에서 시도 지역위원장 예. 각 지역위원장을 사퇴시키라고 하니까 전원 사퇴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예, 거기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전열을 낭비하느냐. 이러한 것은 설사 좋은 일이더라도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 전열을 정비할 때 또는 소통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2013년 재허가 속기록에도 예.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으로 당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명박도 박근혜도 노무현도 김대중도 다 문제 삼지 않았던 합법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과학정보통신위에서 예.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좀 아리송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대목에서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문제는 불공정 진행하는 김어준 총수가 떠나주는 것이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차제 방통위원회에서 정확한 예. 그 행정 절차를 밟아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이 TBS가 시사방송을 하는 것은 합법임을, 네. 박지원 대표께서. 제가 합법이라고 하지 않았고 저는 불법 방송에 합법으로 출연하고 있다. 이렇게 처음에 정의를 했으니까 예. 그 행정적 절차를 밟아놓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고 제일 좋은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어준 총수가 나가주는 것. 그렇게 얘기하면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싫다. 쉬운 거를 두고 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싫다 그럴 거거든요. 여하간 TBS가 불법 방송을 한다고 하는 프레임은 이제 그만하시죠. 그래서 저도 지금 아주 고민이에요. 고민이십니까? 우리 당 의원들이 저한테도 의견을 물어왔고 예. 그래서 저도 그러한 과거 김대중 대통령님께 보고해서 우리가 했던 거다. 예. 이런 설명을 했지만은 아직도 그러한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법이 미비하다는 거하고 불법하고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됐든 예. 이호성 방통위원장도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좀 아리송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죠. 독립법인으로 바꾸는 게 그러면 이런 문제를 확 없애는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사실은. 예. 사실 이제 교통방송은 경찰에서 하고 있잖아요. 서울만 네.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그때도 그 트라이 한 게 예. 교통방송을 경찰로 전부 넘기고 예. 서울은 뉴욕시도 그렇거든요. 예. 뉴욕 방송이 있어요. 예. 서울시 방송을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떠느냐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교통방송을 경찰로 안 넘겨줘서 예. 각 지역에 지금 교통방송이 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TVN입니다, 지적하는 거기는. 대로 예. 뭐 대구에서 부산에서 교통방송 신청해서 이 시사 프로그램을 하면 어쩌느냐.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마 경찰에서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별 문제가 없을 그건 걱정 거예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서울 교통방송만 제일 좋은 것은 김어준 총수가 나가고 두 번째는 방통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해놔라 하는 것을 권합니다. 다음부터 이 코너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제일 좋습니다. 저도 관두고 대표님도 관두고. 저는 당장 간두겠습니다. 자, 어쨌든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국민의당에서는 그 무리한 주장을 저는 봅니다. 네,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기 얘기만 딱 결론 내놓고 네. 그만하자고 하니까 불공정 방송. 억울하시면 진행을 하십시오. 이게 지금 시급한 그보다 훨씬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바른정당은 이제 아마 분당 수준으로 흩어질 것 같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갑자기 그렇다면 바른정당의 잔류 혹은 자강이라고 불리는
자유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겠다고 하는 쪽, 그쪽이 국민의당과 통합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국민의당에서 비밀리에 자체 조사했던 게 조선일보에 실리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 비밀 여론조사가 조선일보에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국민의당에서 준 거겠죠? 뭐 제가 어디에서 줬는가 예.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떻게든 통상 이제 추정해 보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아무튼 저도 어제 아침 줬다. 보도를 이제 보고 기사 하나 나가고요. 예,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르셨어요? 전혀? 전혀 몰랐어요. 아, 지금 안철수 지도부에서는 지금 철저히 소외당하고 계시군요. 뭐 제가 지도부 멤버가 아니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더라도 국민의당에서- 이런 중요한 것은 중진들하고 얘기를 하고 네. 중진 모임에서 일단 그러한 것이 걸러졌어야 되는데 당과 당의 얘기인데요,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런 문제는 정확. 김어준의 뉴스 공장.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저희가 불법 방송에 합법 출연하고 있습니다. 불법 방송이라고 국민의당에서 열심히 지금 국감에서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이제 대표님께서 시사 방송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국민의당에서 컨센서스가 그 부분에서 안 이루어졌나 봅니다. 예.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예. 또 제가 지난주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예. 우리 김어준 총수 앵커께서 예. 불법이 아니라 예. 차라리 나를 욕해라. 아니 이 말에 답이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예, 불법은 아닌데 예. 김어준 총수의 불공정 진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김어준이 마음에 안 드니 김어준을 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글쎄 좀 치사하게 TBS를 다 TBS가 아니,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 교통방송 허가 중에 TBS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을 다룬다고 예. 돼 있어요. 그리고 허가증에는 보도를 못하게 하지 않았어요. 예, 글쎄 그러한 예. 것도 없고 예.